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지금 제주에서 지금 살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04년에 이주민 센터를 이제 시작해서, 뭐,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 중도 입국 자녀, 뭐, 어학연수생, 대학생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 경험으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책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핫토픽 2, 이 듣기는 제 11번째 책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많은 구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의 그 욕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제가 어떤 기관에서 있었는지를 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하고 적어도 같은 기관에 이제 계시는 분이나 추후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실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또 심도 있는 또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맞춤형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다양한 교수법이 있고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경험도 다양하시고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무엇을 이제 얻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제가 꼭, 김술래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그 간접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뭔가 얻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픽 듣기 책이니까 듣기 수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뭐 듣기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무슨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이에요?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할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제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본인에 맞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토픽 수업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토픽 수업을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픽 유형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토픽 수업을 담당하게 되면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교수 학습 목표를 좀 고려해서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을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최적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환경이죠. 수업의 환경.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혼자 하는 강의인지 아니면 뭐 팀티칭인지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또 중요한 게 단기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단기 프로젝트처럼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수업을 구상하실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도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할 것인가가 또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을 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습자이죠. 네, 학습자 수준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뭐 초급 갓 끝나고 토픽 시험을 한 번도 안 봐봤는데 그냥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가끔 이제 교실에 진짜 제일 난감한 경우인데 이제 그런 학생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막 2급 갓 끝난 학생, 뭐 3급 수준, 4급 막 섞여 있다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목표하는 이제 급수가 중요하죠.
그 이제 3급까지만 목표이냐, 4급 목표이냐, 아니면 이제 고급까지 필요한 학생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또 언어권이 이제 통일되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맞게 언어를 좀 조절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뭐 말하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제일 큰 목적이 일단 합격이잖아요. 합격. 잘 합격만 시켜주면 제일 좋은 선생님, 제일 능력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언어권이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 보면 기출문제가 지금 10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공개되어 있는 게 홈페이지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판교재를 사용할 것이냐. 근데 그 처음 하는 수업일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를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자들이 토픽 수업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안 듣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었던 학생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출문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선생님이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 기출문제만 계속 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기출문제는 이제 참고 자료는 되지만 토픽을 이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피하잖아요. 나왔던 거. 그거를 똑같은 거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출을 가지고 문항을 분석을 하는 건 좋지만 기출이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접해야 되잖아요, 학습자들이. 그래서 시판 교재를 쓸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뭐 기출이든 시판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재 수급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다라는 이제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 고민이 이제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먼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토픽 2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토픽 2 준비하면서 어떤 과목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은 이제 각자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읽기를 먼저 해요. 읽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듣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소리기 때문에 듣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서 이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이제 기본은 읽기를 하면서 어휘나 한국어 문형이나 아니면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듣기를 하면 조금 효과가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표현이 이해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쌓인 다음에서야 표현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다 짜야 된다면 읽기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듣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수업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체크를 해봐야 되죠. 이제 나는 교수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제 셀프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교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 강사들하고 수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해가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도 이제 같이 아는 선생님하고 식사하면서 선생님 듣기 시간은 어떻게 해요? 라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도 한번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아마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이제 같이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또다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여기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또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발음이나 이제 목소리 높낮이, 목소리 강약,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집중도하고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말의 속도, 뭐, 어조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중요한데, 자세 복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선 접촉하는 것들 있죠? 학생들하고, 손동작이나 제스처 같은 걸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딴 생각하는 학생 보이면 가깝게 한번 다가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을 의식하고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잠깐 내 쪽으로 이렇게만 와도, 또 다시 집중을 하게 하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차 시에 처음에 토픽 강의를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OT를 이제 먼저 하는데 토픽 듣기 시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 요령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답안지 그 OMR 카드 쓸 줄도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첫날. 네,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서 이제 토픽 듣기 안내는 토픽 시험이 토픽 1이 있다, 2가 있다, 무슨 과목이 있다, 뭐 몇 점이다, 배점은 어떻게 된다, 뭐 몇 분 동안 시험 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토픽 이제 홈페이지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홈페이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토픽 1, 2가 있는데, 이 뭐 중급과 고급이 같이 있다. 그래서 3, 4, 5, 6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꼭 해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학습자들이 이제 토픽 시험 문제를 처음 했을 때,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이제 바로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개강하면 첫날에는 학생들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첫째 날 토픽 한다 하면 바글바글한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학습자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근데 그 학생들 왜 떨어져 나갔는지 인터뷰 해보면 어려워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겠죠. 이건 당연히 어려운 거고, 어려운 이유는 모든 급수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고, 대신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만 잘 맞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급수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서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이제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점수도 알려주고, 그래서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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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 네? 여기 이제 토픽 2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120점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세 과목이니까 300점인데, 300점에 반토막이면 150점이잖아요. 150점. 하나 맞고 하나 틀려도 150점, 4급이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틀려도 3급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뭐 몇 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점에서
반만 맞아도 4급은 받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못해도 120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풀이 하면서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해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꼭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간단히 유형을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수업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수업 소개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수업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유형을 먼저 분석하고, 연습 문제를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게 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하는 이유는 첫째 날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 만약에 고급까지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로 되어 있다면 50번까지 풀어보겠지만 보통은 3, 4급 정도가 이제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30번까지만 이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채점을 이렇게 다 해보면서 학생들 이제 수준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뭐 상담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점수는 이 정도 점수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점수가 얼마나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또 이렇게 희망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책은, 핫토픽은 이렇게 시리즈가 있고요. 지금 뭐 읽기하고 듣기하고 쓰기가 있고 이렇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이 듣기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파트 1은 딱 중급 정도, 그러니까 3, 4급 그래서 30번까지를 이제 목표를 했고, 그 다음 파트 2는 그 50번까지 해서 이제 고급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위해서 파트 2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트 3가 있는데요. 여기 파트 3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두 편이 되어 있고요. 이제 파트 1에서 보시면 이 파트 1이랑 파트 2랑 모두 기출문제를 이제 그 두 개,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가 지금 모두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91회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91회하고 91회하고 83회 두 개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수록을 했어요. 기출문제 수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파트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파트 2가 끝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옆에 또 연습 문제를 또 2회를 넣었는데 그 연습 문제를 모두 모아가지고 파트 2 끝나고 났을 때 그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모아서 실제 시험처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학습자들이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한 번 배웠으면 나 이제 다 알아. 막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배웠지만 그것을 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50번까지 그 연습 문제 1, 2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 문제로 수록을 했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유형 1번인데 유형 1번 이제 그림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83의 기출문제가 있고, 기출문제에 아래에 이제 듣기 스크립트 대본을 넣어놨는데, 이 대본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본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대본을 보여주는 순간 그거는 듣기 수업이 아니라 읽기 수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듣기나 읽기나 모두 다 이해 영역이긴 한데, 읽기는 이제 문자잖아요. 이게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거고,
듣기는 소리를 들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크립트를 딱 보는 순간 듣기가 아니죠. 그냥 이 활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듣기 스크립트 보여주는 거는 아주 지양합니다. 안 보여주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아마 이제 여기 수업할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미 첫째 날 OT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83회를 한번 풀어봐라. 이게 맛을 보자. 그래서 30번까지 문제를 풀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문항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뒤에 밑에 있는 여기는 이제 가리게 하죠. 이 해설을 가리고 들어봐요. 문제 듣고 문제를 풀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대본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책을 보시면 83회 1번 문제가 왼쪽에 있고 2번 문제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게 하는 거죠. 학생들하고 이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 듣기 문제를 할 때,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 수업 다 현장에서 하고 계신가요?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시작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듣기 전 단계,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학생들한테 반드시 그림을 먼저 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듣기를 해보면 되게 길잖아요. 느리고. 들어볼까요? 길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 이런 시간들을 91회 낭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간 동안에 빨리 문제를 먼저 보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무엇을 해야 돼요? 아, 여기 어디지?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여기는 어디지? 넥타이 가게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올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게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들려준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듣게 하면서 이 녹음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들려줍니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손님, 마음에 드는 넥타이 있으세요? 자, 넥타이 가게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넥타이 가게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말, 어휘를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입으로 말하고 학생들이 듣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기 입으로 그 단어를 알아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단어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넥타이 마음에 들다 막 이렇게 외우면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안 남잖아요, 머릿속에. 한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른데 여섯 일곱 번은 최소한 입으로 발화를 해서 자기 귀에 이렇게 들어와야 그 단어가 기억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볼 거예요, 아마. 네. 방금 여기 손님 마음에 드는 넥타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럼 학생들이 뭐, 넥타이 가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네. 어느 쪽?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오른쪽. 그래서 아마 왼쪽, 오른쪽을 할 것 같아요. 있는 줄무늬 넥타이가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로 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무늬 넥타이가 괜찮아 보이네요.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2번을, 내가 찍은 게 맞았구나. 내가 푼 게 맞았구나. 라고 하겠죠.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직접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스크립트 보지 말고, 이제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쪼개서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시고, 이제 설명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자 해서 한 번 또 듣고. 그러니까 듣기니까 충분히 많이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듣기를 한 다음에 이 듣기 스크립트는 집에 가서 혼자 선생님 없을 때, 그때 많이 듣다가 계속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읽기 공부 아니니까 이건 듣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다시요. 앞부분에 83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고 유형별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91회가 있는데, 이제 저는 91회를 아껴요. 처음 할 때는 81회만, 한 번만 첫째 날 81회 가지고 학생들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레벨 테스트 봤잖아요. 수준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보면서 유형 파악을 하죠.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돼요. 이제 이렇게 공부가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전체 수업이 다 끝나기 바로 전에 이제 90일회를 이제 아까 우리 첫날 OT 날 한번 문제 풀어본 것처럼 마지막 날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또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처음에 83회 했을 때보다 90일에 했을 때가 그간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성적이 이만큼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도 이제 이 명시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내가 처음에는 이 점수였는데 이제 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나서 내 성적이 이렇게 올랐구나.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잘 배웠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두 개 있지만 나눠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파악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학생들이 모르면 근데 이제 이 그래프 문제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게 이게 1번하고 2번이 같은 문제잖아요. 제목이. 1, 2번 제목이 같고, 그쵸? 3, 4번 제목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을 듣고 뭐 이게 끝나고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약간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사이에 빨리 보는 거죠. 제목만. 독서율 딱 보고 독서율 몰라도 돼요. 그냥 봐요. 보고. 학생들한테 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단어 몰라도 돼. 그냥 봐. 그래서 보고, 여기 뭐, 감소하다, 증가하다,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요거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독서하지 않는 이유 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순위 그래프에서는 제일 많은 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를 본다? 여기 시간이 없다. 그쵸?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봐야 돼요? 여기 2위. 책 대신에 다른 매체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었다.
요것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 설명 없이 한번 했을 때는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이 이 문제 너무 좋아 쉽다고 하죠. 3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 계속 감소하다니까 적어도 이 감소하다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토픽 그래프 3번 문제는 3급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그래프 표현은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뭐뭐 하다가 뭐 이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계속 감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눈은 3, 4번을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네, 여기 이제 이유니까 제목을 빨리 보고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책 대신 다른 매체를 자, 이렇게 하면 다른 매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여기서 계속 끝까지 다 듣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듣기 전 단계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앞부분에서 잠깐 나왔지만 듣기 전 단계에서 뭐 해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읽고 상황을 추측해야 되잖아요.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에 있는 어휘 같은 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중요 부분에 표시를 꼭 해야 되잖아요. 이 표시를 안 하면 어디 있었는데 하면서 막 못 찾아요. 헤매요. 외국어니까.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가만히 이렇게 있고 듣고 이렇게 하면 그 학생 대체로 점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훌륭한 학생이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듣기를 잘 푸는 그런 스킬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습관화 시켜야 되죠. 선생님들이 당연히 가르쳐 줘야 돼요. 말 안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언더라인 해라.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라. 추측해라. 뭐가 나올지 생각해라. 계속. 긴장감 놓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충 팁을 넣어놨어요. 그 그래프 문제 옆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이 문제 푸는 방법, 뭐 순서, 뭐 뭐와 뭐를 먼저 본다, 뭐 무슨 문제 경향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물론 이제 토픽 쓰기 문제도 그래프가 나오고 하지만 그쪽에는 그래프는 좀 난이도가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쉬우니까 이제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만큼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요 정도만 줘야지 이거 중요하니까 막 다 주면 그런 소화불량 걸리잖아요. 그쵸? 그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긴 했는데 모르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딱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주는 선생님이 좋은 거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트랙을 중간중간 나눴고요. 네, 그래서 연습 문제를 또 이렇게 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고, 이 정도 하면 하루 다 갈 거예요, 아마. 뭐 이어질 수 있는 말도, 잠깐만요. 선생님들이 이제 네. 이어질 수 있는 말도, 여기서도 이제 각 문항별로 뭐 4번부터 7번은 뭐 가까운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친숙한 내용의 사적인 대화고, 8번은 회사, 학원, 상점, 고객센터 등 익숙한 상황에서 질문 요청 부탁, 뭐 이런 대화가 나온다. 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학습자들이 A, B, A 턴인데 이거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고 이렇게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A, B 듣고 그 다음에 A 턴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유형 이제 여기서도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다양한 유형을 골고루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3번.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죠. 여자가, 여자가 할 행동이니까 당연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유형 4번에서는 이제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대화인데, 아까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요. 토픽 유형이 제가 지금 이 책에서 그 20개 유형으로 나눠놨잖아요. 20개 유형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참 속상하네요. 그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명령하거나 청유하거나 아니면 권한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해보세요. 아니면 같이 뭐 하자. 뭐 하는 게 어때? 뭐 하지 그래? 할래?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자가 자기의 의지 그렇게 뭐뭐 할게 우리가 구어에서 말할 때 입말로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좀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표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에 다 주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나올 때 그때그때 지도를 해주시고 한 번 나왔던 거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그거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우리 순환식이잖아요. 다시 불러와서 이것과 엮어서 한 번 더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 때 또 나오면 이제 또 나오면 그 앞에 거 두 번째 것도 다시 불러와서 또 말해주고 이렇게 해서 6번, 7번 계속 말하면 이제 학습자들이 그거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그래서 나왔을 때 그때그때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지도했던 내용, 그거를 잊지 말고 있다가 다음에 나왔을 때 그걸 꼭 소환해서 다시 연결해서 또 말해주고, 연결해서 또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은 잘 기억에 남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음, 그런 표현들을 보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할 때마다 스크립트에서 보여주지 마시고, 그때그때 들으면서 이제 설명하고, 들으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유형 4번은 이제 13번은 정보를 알려주는 대화이고요. 14번은 안내방송, 15번은 소식 전달, 16번은 정보 소개 인터뷰,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듣기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남자의 생각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17번부터 19번까지는 일상생활에 관계된 남녀의 대화 내용. 이고요.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리고 남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20번 문제는 인터뷰 형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22번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같이 나오잖아요. 아까 앞에 문제까지는 에, 자, 여기 20번 문제까지는 이제 한 번 듣고 하나 문제 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씩 풀었는데, 이제 이거 17번부터 20번 이렇게 묶여있는 문제 있잖아요. 대문항 하나로. 다음을 듣고 무엇이요? 이렇게 대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문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문제 있을 때 이거를 하나 듣고 하나 설명하고 뭐 하나 듣고 하나 설명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문제를 풀 때 학생들한테 문제 풀라고 할 때 17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18번 풀어보세요.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문제에서 17번 풀고 그 다음에 18번 넘어갈 때 이 사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선택지를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학생들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17번부터 20번까지 연속해서 쭉 듣고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번 다시 한번 듣고 설명하고, 18번 듣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이 내가 이거를 천천히 읽었더니 여기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빨리 읽고 다음 문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 텀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21번, 22번은 두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듣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오네? 뭐지?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있을 때 이거 볼 때 여기가 21, 20이 있고 여기 앞에는 17, 20 있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여기 17번부터 20번이지만 여기 17번에 문제가 없잖아요. 뭐뭐 하세요. 뭐뭐를 찾으시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짜리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21번에 문제가 있고 22번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두 번 들려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두 번을 들어야 된다. 두 번 듣고 문제를 푸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22번이 같은 거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문제를 먼저 풀라고 이제 하는데 이 문제 선택지를 먼저 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중심 생각이니까 좀 문제가 좀 협소하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은 각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22번의 같은 내용에서 이 선택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요 선택지를 만드는 게 사실 되게 머리 막 쥐어짜는 이제 그 과정인데, 이 선택지를 만들 때 뭘 갖고 만든다? 지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택지 안에 지문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지문에서 중요 사항들은 선택지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선택지를 이제 뭐 어떻게 꼬았겠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놨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읽어보면, 아, 이 문제가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다. 이런 듣기 지문이. 이런 내용일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22번을 먼저 이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1번을 풀게 하죠. 당연히 22번에는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이제 예상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떤 문제인지. 네. 선생님들 문제 안 풀어봐도 되겠죠?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는 선생님들이 한번 풀어보니까 좋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면 선생님들이 직접 학습자의 입장이 돼서 문제 풀어보면 또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을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다음 유형 7번입니다. 여기 지금 부록 뭐뭐 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이제 책 아직 완성본은,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인데, 아직 완성은 아닌데, 안 써. 원본 다 넘어갔으니까 완성이죠. 완성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자료 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선택지에 이제 자주 나오는 저기 어휘 여기 보시면 23번에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23번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23번에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선택지에서. 그래서 뭐 문의하다, 소개하다, 변경하다, 설명하다, 안내하다, 확인하다, 여기 좀 조언을 구하다, 물어보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자, 여기 뭐 확인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모아, 이렇게 그냥 단어만 이렇게 딱 주는 거는 사실 정말 비추해요, 저는. 그러니까 단어만 주면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환경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거는 죽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전 보고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어휘를 이용해서 막 말을 만들어 오잖아요. 글을 이렇게 써오면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상한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휘가 그 의미는 그건데 한국 사람 그렇게 사용 안 하는데 그런 어휘들로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휘만 이렇게 따로 23번에 많이 나오는 어휘 뭐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제가 이 책 뒤에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출문제 이제 10회 10개, 지금 공개된 게 10개니까 그 10개 기출문제의 23번 문제에 나왔던 그 질문의 주제와 거기에 있는 선택지 1, 2, 3, 4번을 그냥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 있을 때 선생님들 이제 문항 분석하시잖아요. 분석하실 때 그거 한번 모아놨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표현들은 좀 따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부록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23번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표현. 이제 모아놨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도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23번부터 24번을 학생들한테 이제 풀게 하죠. 이제 두 번 다 들려주고 이제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것을 한 번 들으면서 쪼개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물론, 그 언어 지식을 설명할 때는 그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쓰면서 판서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언어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듣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야 되죠. 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라고 반드시.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자는 누구예요? 그럼 이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여자는 누구냐? 그럼 뭐 가게 사장님이다. 남자는 뭐 여기에 왜 와 있냐? 냉장고를 사러 왔다. 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의 이제 대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자꾸 많이 해줘야 학생들이 실제로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들어야지? 누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중요하게 탁탁탁탁 듣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 문제 안 풀어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 8번 문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그리고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이 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앞부분은 이제 안 봐도 되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일 때는 이걸 다 읽는단 말이에요. 이 마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마을에서 이걸 다 읽는데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처음이다. 뭐 해바라기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반응 얻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지 읽는 것도 시간을 줄여서 읽는 스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들이 짜잘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25번부터 26번인지, 이거는 인터뷰 문제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유추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문제, 중심생각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충 팁에다가 책 옆에다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지 그런 것들 모아놨으니까 보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어야 한다는 것이 좋다, 뭐뭐라고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이제 포괄한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알려줍니다. 자, 화자의 의도로 알맞은 것 고르기, 그리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입니다. 27번부터 28번 모두 두 문제인데요. 여기도 이제 같은 거니까 여기 먼저 하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 회사는 작업 시간 늘렸다. 남자가 과자를 구입한 적 있다. 이 과자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여자는 과자에 대해 처음 들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봐야 되죠. 우리가 문제 지문에서는 여기 지금 관심이라고 했지만 선택지에서 관심이라고 했지만 지문에서는 관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단어, 지문에 있는 단어 같으면 이제 그걸로 정답을 고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또 피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학습자들한테 이미 다 노출된 전략이잖아요. 그게 문제풀이 전략.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변별력이 있으려면 그런 전략이 안 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를 대체를 하겠죠. 의미는 같지만 다른 걸로. 그래서 관심을 끌다 대신에 뭐 인기가 있다. 아니면 뭐 판매량이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도에 관련된 표현들을 부록에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적하다. 여기 뭐 이유를 알려주다, 뭐 소식을 전하다, 뭐 불만을 말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게 듣기잖아요. 이 문제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뭐뭐 하지 그랬어. 이 말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대본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다음을 듣고 한번 물음에 들어보세요.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써지잖아. 그럼 회사의 손해가 클걸? 다시 들으십시오. 뒷부분 두 들어볼게요. 배나 늘렸대. 그런데도 수요가 많아서 구하기 힘든 거래. 되게 속도 느리죠? 근데 그 아빠 언어는 속도가 느리고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기 어려운 게 말이 돼? 이거죠? 말이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의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불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그 핵심 표현을 찾게 하는 거죠. 뉘앙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도 왠지 이런 느낌인데 라는 것들을 이제 키워줄 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학생들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숙제로 듣는 숙제를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냥 들으라고 하면 또 우리 공부하는 방법 모르는 학생들 들으라고 하면 그냥 켜놓고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들은 거 아니죠?
그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방법을. 그래서 그거 들은 거 아니다. 그래서 듣고 그 문장 단위로 듣고 멈춘 다음에 자기 입으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또 듣고 또 바로 하게 하고 듣고 따라 하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 들은 내용과 내가 하는 말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외우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외움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한국어에서 이거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발화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주죠. 들어라. 듣고 그렇게 들었는데 들어서 이제 입에도 붙었는데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그때 지문을 보는 거죠. 지문은 웬만하면 보지 말고 일단 귀를 트이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휘를 유추하게 하는 것, 네, 추측하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듣기에서. 그래서 다음 문제는 29번부터 30번 여기 인터뷰고요.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 고른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전 토픽에서는 직업이 그냥 나왔어요. 뭐 화가, 뭐 작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직업명을 이렇게 줬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무엇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도로 정비를 하는 사람, 교통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을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남자는 있을 때는 남자의 얘기를 잘 듣는다. 뭐 이런 것들 네,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기출 문제도 있지만 연습 문제가 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앞에서 자,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 83회가 있고 옆에 그 지문이 있고 이제 지문을 옆에 놓은 것은 책을 이렇게 접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안 보고 책에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그런데 나중에 이 학생들이 이 지문이 뒤에 있으면 막 찾으려면 뒤에서 찾기 힘들잖아요. 뒤에 지문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찾기 편하게 하려고 옆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접고, 가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이렇게 아까도 보시면 이제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이 연습 문제를 1번부터 50번까지를 이렇게 다 모았단 말이에요. 자, 페이지를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연습 문제 1, 연습 문제 2가 있었어요. 기출 문제도 83회, 91회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83회는 처음에 한번 그 수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에서 유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0일에 살짝 건너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 연습 문제 2 이렇게 해서 세트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이제 다 쭉 공부했잖아요. 다 쭉 공부했는데 그거를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토픽처럼 50번까지 해서 여기다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는 그 착각이 그거잖아요. 나 다 배웠으니까 다 알아. 근데 사실은 다시 해보면 그때 틀렸던 문제 또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복습하기 문제를 또 넣어놨어요. 하지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몇 개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거를 다시 소환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것. 복습이 사실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기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 보시면 모의고사 1회, 2회 이렇게 해서 50문제, 50문제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대본과 정답이 있고 문제 유형별 어휘 표현 목록 이렇게 여기가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대본을 보시면 앞번호 대본은 지금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찾기 쉽게 해놨고 트랙이 지금 이렇게 작게 쪼개져 있어요. 여기 지금 41번, 42번 문제 여기도 보시면 트랙이 1, 2, 3, 4, 5 이렇게 트랙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잘 찾아서 다시 들려주기, 쪼개서 들려주기 좋게, 다시 듣기 좋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 지금 같은 거 고르는 문제일 때는 여기 1, 2, 3, 4번 이제 선택지가 있잖아요. 좀 너무 작은가요? 이거? 여기 보시면 41번 문제는 뭐 예를 들면 뭐 중심 생각을 찾아라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줄로 했는데요. 42번 문제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1, 2, 3, 4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그 까만색으로 진하게 해놨어요. 붉은 글씨체로. 그러면 여기 위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까만색 같은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순서는 빨강, 파랑, 초록 순서예요. 여기 이 선택지에서. 그래서 이 빨간 부분, 선택지 빨간 부분에 위에 빨간 부분이 있고 밑에 파란 부분에 파란 부분, 초록색 부분에 초록색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책을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서 이제 이 책을 채택을 했는데 그걸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오롯이 학생 몫으로 남는데 그럴 때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좋은 책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답 빨리 찾고 그 이해되는 부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을 해놨고 그 밑에다가 왜 그게 정답인지 좀 쉬운 표현으로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답 해설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유형별 어휘 및 표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5회부터 91회까지 10회 지금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어서 아까 잠깐 봤지만 23번, 35번, 무엇을 하는지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의도를 묻는 27번이 있고, 태도나 말하는 방식을 묻는 32, 46, 48, 50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35회부터 제가 지금 한쪽만 넣어놨지만, 35회부터 해서 어떤 주제에서 선택지가 여기 보시면 무슨 서비스를 제한하다,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다,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무슨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보고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제한하다, 요구하다, 강조하다, 보고하다, 이렇게만 외우면 이 못 써먹어요, 이 어휘를. 그래서 이제 앞에 호응 관계도 다 보여줘야 되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를 이렇게 1, 2, 3, 4로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구성을 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기존에는 타 출판사의 듣기 책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듣기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듣기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듣기 장르별로 듣기 스크립트에 장르별로 이렇게 나누는 문제집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사용해 봤을 때 그거보다 워낙에 학습자들이 이제 목표가 목표 급수가 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를 쭉 정렬한 문제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래야 우리 반 애들은 이제 뭐 3급 목표, 얘네들까지는 3급 목표, 그다음 얘네는 이제 4급 목표, 얘네는 이제 고급 목표 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급 목표일 때까지는 파트 1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무슨, 듣기 장르별로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어디까지 했다가 어디까지는 안 했다가 막 이게 너무 막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복잡했어요. 그리고 또 뭐, 또 유명한 출판사라고 해서 이제 딱 보면은 문제 몇 개 없는 거예요.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문제를 좀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83에 50문제, 91에 50문제면 100문제잖아. 기출 100문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1, 2니까 50, 50인데 몇 문제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 그래서 연습 문제도 100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1, 2니까 또 100문제. 그럼 300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복습했던 거 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까지 하면 또 400문제죠. 그래서 400문제 이 정도면은 책 2권, 3권 사느니 한 권 가지고 충분히 많이 이제 우려 먹겠다. 제가 좀 어휘가 좀 막 고급스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가능하면 책 한 권으로 좀 골고루 잘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듣기를 네, 듣기 교재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출판사에서 제가 이 듣기책을 죄송해요. 출판사 관계자님 죄송해요. 출판사 관계자한테 몇 년 전부터 계속 전화해서 듣기책을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출판사 이제 관계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듣기책 잘 안 팔려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 일어나니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출문제 몇 개 없을 텐데, 기출 갖고도 계속, 같은 거 계속 우려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난감하고, 문제 만들기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소비가 일어나야 출판사에서도 만들 거니까, 우리 복사하지 말고 구매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이제 이고요. 토픽 이제 그 시험 일정 선생님들 잘 확인하시고 학생들한테 그 잘 지도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서 말하는데 자신감과 신뢰감이죠.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학생도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학생이 자신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수업 받아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신뢰를 잘 주면 학생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꼭 이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